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답게 낮에 봄 기운이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원주 0도, 횡성 영하 2도, 평창 영하 3도로 아직은 영하권에 머문 곳도 있어서 꽃샘 추위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평창 5도, 영월 7도, 횡성 8도, 원주는 9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어제 내린 많은 눈비는 대부분 그친 상태고요. 오늘 하늘 흐리기만 하겠는데요. 하지만 도로 곳곳에 눈이 그대로 쌓여있는 곳이 많아서 안전하게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이번 주말까지는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에 머물러 일교차 큰 나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기후변화 홍보관이 시설 개선을 마치고 어제 개관한 데 이어 2040 탄소 중립 환경교육도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겐 새학기를 적응해야 하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일 텐데요. 도움되는 정보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3월 5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영월군이 해빙기를 맞아 4월 2일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옹벽과 급경사지, 산사태 위험지역 등 350여 곳인데요. 주요 점검 내용은 시설물 균열이나 낙석방지망 훼손 여부, 배수 상태 등입니다. 원주시가 어제 원주시청에서 반도체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과 채용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는 원주 고용노동지청과 한국폴리텍대학 원주 캠퍼스, 반도체 기업 등 5곳이 참여했습니다. 각 기관은 지역 반도체 기업과 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교육생 모집, 기업 홍보, 채용 지원 등을 확대 실시합니다. 평창구는 어제 평창읍 중리에서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행복플러스 학습센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41억 원을 들여 5,000제곱미터 규모 지상 4층 건물로 조성됩니다. 건물에는 청소년 학습센터와 문화공간 등 주민복지시설과 행정기관이 입주합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받아 동계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는 강원도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열렸는데요. 대회 성과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방정기 사무처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방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불굴의 투혼과 스포츠맨십이 빛나는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육대회가 지난 14일에 막을 내렸는데요. 이번 대회 규모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네, 이번 제22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이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는데요. 네. 지난해 단독 개최하기로 협약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회로 큰 의미가 있는 대회입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 동계체전 사상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으며 7개 종목에 걸쳐서 1,135명의 선수단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 선수단도 7개 전 종목에
11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습니다. 네. 경기장은 지역별로 달리해서 개최되었는데 빙상 종목은 춘천에서, 스키 종목은 평창에서, 컬링과 아이스하키는 강릉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체전에 참가한 선수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고 특히 일부 종목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강원도의 유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선수단 7개 전 종목에 110명의 선수가 참가를 한 건데 이번 대회에서 경기와 서울에 이어서 우리 도가 종합순위 3위의 성적을 거뒀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쉬움이 참 많이 남는 3위를 했습니다. 네. 단독 개최를 5년 동안 하기로 하면서 성적에 조금 욕심을 내면서 예. 올해 초 노르딕 스키 노아인 컬링 팀을 새롭게 창단하고 알파인 스키 등 여러 종목에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금까지도 우승과 준우승을 번갈아 하던 서울 경기와의 점수 격차를 아주 크게 줄였습니다. 지난해 1위와 저희가 14,000점 차이가 있었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1위와 간격을 1,350점까지 줄였습니다. 네. 이 점수로 하면은 우리 도민들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게임으로 치면 한 게임 반 점수 차이입니다. 아이고. 종합 우승을 놓치고 아깝게 3등한 겁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뭐 괜찮습니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과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종합 우승에 대한 꿈을 네. 그다음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준비를 잘해서 종합 우승을 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네, 같이 함께 잘 노력을 해보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고요. 자,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5년 동안 앞서 말씀 주셨지만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을 단독 개최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이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이번 대회의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동계체전을 단독 개최하게 된 배경으로는 그동안 저희 강원도가 그 여러 가지로 각종 대회를 운영하면서의 경험 그리고 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 때문에 단독 개최를 하게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그리고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해서 강원도가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확실하게 자리 잡았죠. 예. 여기에 김진태 도지사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3월 강원도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협약을 체결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번 대회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에 그 큰 벽같이 느껴졌던 서울 경기를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선수들하고 관계자들에게 생긴 겁니다. 이 자신감이. 그리고 이번 대회 또 다른 성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경기 진행으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향후 대회 운영 역량을 충분하게 보여주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상파 생중계를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 것도 큰 성과로 봅니다. 예, 이번 대회 성과 우리 선수들의 기량이 일단 향상돼서 종합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고 또 이번 대회의 지상파 생중계를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좀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부분이 크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지난 1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스포츠단이 공식 출범한 것도 아무래도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고 또 경쟁력을 갖춘 선수를 육성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도가 5년간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을 단독 개최하게 되면서 또 장애인 스포츠의 중심지,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스포츠단을 출범하게 되었고요. 예. 이것은 앞으로 우리 강원도 선수들이 역량 강화,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창단된 스포츠단은 하계 종목인 육상팀, 동계 종목인 노아인 컬링팀, 노르딕 스키팀, 그리고 휠체어 컬링팀까지 포함하여 총 18명의 선수로 구성됐고요. 저희는 이 스포츠단을 통해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인 선수 발굴하고 우수 선수 영입을 통해서 경쟁력을 더욱 탄탄하게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됐다는 부분에 참 마음이 편해지는데 네. 이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좀 어느 정도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번 동계체전의 성공적인 개최가 강원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먼저 사회적 효과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상파 및 온라인 중계를 통해서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였지요. 장애인 선수들이 보여준 도전과 감동의 순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네.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아지고 올림픽을 계기로 구축된 스포츠 인프라는 이후에도 다양한 국내 대회 유치와 지역 스포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네. 선수단 1,135명과 대회 관계자, 보호자 등의 참가자들이 3박 4일 이상을 머무르면서 약 20억 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했고요. 앞으로 대회가 지속적으로 개최된다면 이런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러한 효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회 개최가 지역 경제 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 하지만 남은 과제도 분명 있겠죠. 바로 도민들의 관심인데 경기 기간 내내 관중석이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안타까움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 대회를 보면서 경기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 관중석이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아쉬움이 컸습니다. 네. 장애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몇 가지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좀 높이고 각종 대회, 생활체육 이런 연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들에게 장애인 체육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TV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장애인 스포츠의 감동적인 순간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는 6월 홍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전국 어울림 대축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축제로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회적 통합과 장애인 스포츠의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네. 강원도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대회를 다양한 방법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2029년까지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선수들의 기량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방정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행고동에 위치한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어제 재개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이 어제부터 시설 운영이 시작이 됐죠. 어떤 시설인지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전해주시죠.
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전시 체험 콘텐츠들로 구성이 됐는데요. 네. 이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작년 1월부터 휴관에 콘텐츠를 최신 콘텐츠로 바꾸고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상설 전시실, 미디어 체험실, 기획 전시실, 4D 영상관, 그리고 작은 도서관 등이 있는데요. 기후변화 홍보관 1층에는 작은 도서관이 마련돼 있어 인문과 환경에 관해 읽기 좋은 책들이 많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즐기면서 탄소 중립의 의미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다양한 콘텐츠들로 시설이 구성됐는데요. 이번엔 다양한 미디어 영상과 또 방탈출 체험 등을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미디어 체험실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전시 해설사와 시민에게 현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이게 벌목이나 산불이나 이런 거로 해서 숲이 사라지고 있는 영상이고요. 터치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영상이 나와서 보실 수 있어요. 아이들 체험하기 너무 잘 돼 있고요. 3D 체험관에 약간 그 움직임까지 느껴질 수 있는 의자가 있어서 같이 아이들이랑 같이 체험할 수 있고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나올 것 같고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올 일이 없었는데 오늘 개관식 때문에 참여를 했는데 애기들하고 와서 체험할 수 있게 참 좋겠어요. 최신 콘텐츠들로 전시 내용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디어 체험실은 위기의 지구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데요. 인류는 지구 평균 기온을 1도 올리는데 100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1도가 넘으면서 수많은 생명과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는 메시지로 시작을 합니다. 네. 1도가 넘긴 현재부터 동물과 동식물이 멸종하고 또 전쟁 위기 등을 겪을 3도에서 5도 상승까지 변화할 지구의 모습과 위험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고요. 네. 또 기후 회복을 위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보기 좋게 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로 전시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실 내부에는 집 내부 인테리어 모형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에너지 절약 방탈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집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 행동을 통해서 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콘텐츠 게임이 마련된 건데요. 네. 기후변화 홍보관에 준비된 이 콘텐츠들은 미리 신청하면 해설사의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후변화 개념들과 문제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실감하고 시각 콘텐츠를 통해 아이들이 생생하게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꾸며졌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 기후변화와 가족 친화 테마의 4D 영상 3편도 준비돼 있어 관람객들의 호응이 기대되는데요. 어제 재개관 시작을 기념하면서 현장에서는 원주시의 탄소 중립도시 전환을 선포하는 2040 탄소 중립 선포식도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원주시 에너지과 김철은 과장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자리였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가 강원특별자치도와 보조를 맞춰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우리 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탄소 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민간 산학 모두 모여 선언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한 국가나 정부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 구성원이 기후위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이에 대응하려는 실천 노력이 뒷받침되어 비로소 가능한 과제입니다. 기관단체들이 협력해 이 과제를 시급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하고 구성원들이 동참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호소했다는 점이 이번 선포식을 더 빛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디자인 그리고 내용 하나하나가 꼼꼼하게 신경을 썼고 아름답고 품격 있는 홍보관을 만들고자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청취자분들 원주시 기후변화 홍보관에 방문하셔서 기후위기를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구동 수변공원 근처에 위치한 기후변화 홍보관. 날이 점점 풀리면서 산책 겸 둘러봐도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들이 시설을 찾으면 좋을까요? 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 실천에 관한 메시지를 다양한 최신 전시 콘텐츠를 통해 접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 형식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이 참신하게 구성이 됐습니다. 환경 변화는 가장 취약한 국가와 또 가장 가난한 사람부터 공격하면서 불평등을 키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아이들과 함께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기후변화 홍보관 소식이었습니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발달이 조금 느린 아이들에게는 새학기를 앞둔 지금이 사실상 큰 도전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를 지켜보는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상지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를 전화 연결해 유익한 이야기 나눠보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생애 처음 학교라는 거대한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부모님들은 걱정과 대견함이 교차할 텐데요. 발달이 늦거나 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의 아이라면 초등학교 입학 유예를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 도움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얼마 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연령이 좀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고민을 하시는 장애 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들은 우선, 먼저 말씀드리자면 1년 유예하는 게, 우리 아이가 좀 더 성장이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할 텐데요. 어린이집의 환경과 또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경과 학교 환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1년 더 유예를 하는 것이 학교 환경에 적응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엄청 성장한다고 보는 것도 사실은 미리 너무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환경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자극들을 이 아이의 성장에 더 큰 영향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해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신체적으로 너무 발달이 느린 부분이 있어서 공동생활하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런 결정을 할 때 부모님께서 이제 함께하는 선생님들, 어린이집 선생님 또는 유치원 선생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아이를 만날 선생님들 이런 분들과 조금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에 따라 상황이 되게 다를 수 있지만 그쵸. 네, 기본적으로는 어린이집의 1년 유예가 1년 후에 아이의 성장을 보장한다는 것들은 확실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유예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를 하고 결정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입학을 했을 것 같은데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라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님들은 또 일반 학교와 특수학교를 두고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아이의 마음일까요? 어떤가요? 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미 고민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어제 다 입학을 시키셨을 텐데요. 네. 이거 역시도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떤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우선은 그 특수학교와 그 일반 초등학교의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좀 살펴본다면,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 개별의 개별화 과정으로 교육과정이 짜지게 됩니다. 네. 반면에 일반 학급은 비장애 아동들로 많이 구성이 되는 교육과정을, 일반 교육과정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개별화 교육과정들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 학급에도 역시 일반 학급만 모여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특수교육 선생님이 배치된 통합학급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 통합 또는 통합으로 운영될 수 있는 초등학교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초등학교의 그런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정말 심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사실은 특수학교에 가셔서 그런 특수적 교육 과정들을 받고 그리고 보조 인력들을 활용하는 과정들도 함께 해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 정도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또는 장애 진단이 없더라도 좀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반 학급에 들어가서 도움반에서 좀 과정들을 익혀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 역시 일반 학급으로 우선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일반 학급에서 있는 아이들이 이제 특수학급 도움반에 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일반 학급으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또는 일반 학급에서 이제 특수 보조 선생님들이 함께 들어가셔서 하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네. 이건 학교의 상황마다 다르지만 우리 아이가 어디까지 보조를 받는 것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꼭 어머니 혼자, 아버님 혼자 결정하시기보다는 함께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그리고 초유치원 선생님들, 이런 선생님들과 고민을 또 충분히 해보셔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치료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니시고 계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치료 선생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학급에 가면 되게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친구가 다른 그 일반 교육과정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네. 반면에 특수학교에 가서 우리 아이 개별의 과정들을 해가는 방법은 있지만 다른 친구들의 행동을 보면서 모방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그런 모방 과정에 있어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장단점을 살펴서 어떤 부분이 우리 아이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진지하게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시간이 훌쩍 가서요. 남은 부분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주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최경순 교수였습니다. 3월 5일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기술 조원재, 구성 정유리,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